부산 남구의회가 경기 침체 속 공무 국외 출장 예산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반면 수영구의회는 유럽 문화 수도 이탈리아를 방문해 수영구 홍보에 나섭니다. 사하구의회가 302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유동철 의원은 재정위기 극복에 청소 용역업체가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7일부터) 부산 전역에서 전국체전이 펼쳐집니다. 82개 경기장에서 50개 종목 경기가 진행되고 3만여 명의 선수단이 부산을 찾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청소년들이 스포츠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남구의회가 올해 공무 국외 출장 예산 6,300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수영구의회는 이탈리아로 국외 출장을 떠나 수영구를 알리는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인데요. 두 기초의회의 상반된 결정, 박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남구의회가 올해 공무 국외 출장 예산 6,300만 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의회는 해외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보다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공무국외 출장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경기상이 어려운데 공무국외 출장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결국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는 것이 우선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남구의회는 대신 오는 10월 중순 2박 3일 일정으로 국내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수영구의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수영구청과 함께 오는 11월 유럽으로 국외 출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수영구 의원 9명과 사무국 직원 4명 등 총 13명은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합니다. 이번 일정은 대한민국의 문화도시 제도와 유사한 정책으로 꼽히는 유럽 문화수도 사업이 열리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영구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8명도 출장단에 함께합니다. 유럽 문화수도로 선정된 도시와 함께 무엇을 이루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탈리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드론부터 광안리 해변, 그다음에 SUP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수영구를 찾을 수 있도록 유치하기 위한 팝업 스토어를. 출장단은 밀라노에서 3일 동안 수영구 홍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현지 교민과의 교류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항공료와 숙박비, 차량 임차료, 통역비 등을 포함한 수영구의회 출장 경비는 총 8,200만 원 가량으로 책정됐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사하구의회가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유동철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사하구의 재정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며 청소 용역 업체의 협조를 통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하구의회는 14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1일까지 8일간 회기를 정했습니다. 이 기간 상임위원회는 23건의 조례 동의안 등을 심의합니다. 눈에 띄는 안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신설되고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등입니다. 특히 감천문화마을은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군은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방문 시간이나 관광객 운송 차량 등을 통제할 계획인데 입장료 징수는 논의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례는 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때 특정인과의 수의 계약을 통해 공유 재산의 사용과 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진 5분 자유 발언은 유동철 의원이 나섰습니다.
유 의원은 사구의 재정 자립도가 16개 구군 중 최하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소 영역 분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구가 살아야 청소 용역 업체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미 노무 비중 상여금은 기존 300%에서 100%로 대폭 삭감하기로 상호 협의한 바 있으며 이는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이제 남은 일반 관리비와 이윤 부분에서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유 의원은 청소용역업체의 일반 관리비는 지난해와 동일 수준으로 하고 이유는 현행 8%에서 5%로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각 안건을 심의하고 다음 날인 21일 2차 본회의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권과 함께 의결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전국체육대회가 17일부터 부산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2000년도 개최 이후 25년 만에 부산 대회인데요. 50개 종목에 3만여 명이 참가해 역대급 규모로 치러집니다. 이번 부산 전국체전 장동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로 106회. 전국체전은 국내 최고 권위의 종합체육대회입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의 등용문이자 학생 선수들에게는 진학과 스카우트의 발판이 되고 프로 선수와 국가대표로 가는 관문이 되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치러집니다.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중심으로 82개 경기장에서 50개 종목 경기가 진행됩니다. 선수는 18세 이하와 대학부, 일반부, 해외 동포부로 나눠 모두 2만 명이 출전하고 관계자까지 포함해 약 3만 명이 부산을 찾습니다. 육상과 수영, 구기 종목 등 48개 정식 종목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합기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족구와 주짓수가 시범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23일 전국체전 폐막 후에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려 31개 종목에 7천여 명의 선수가 기량을 펼칩니다. 대회 개막에 앞서 지난 13일부터 부산 전역을 순회하는 성화봉송이 이어지고 있고 체전 기간 중에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사직야구장 광장에서 각종 문화예술 공연들이 마련됩니다. 한편 BTV는 전국체전 특집 뉴스를 편성합니다. 17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저녁 7시 그날의 경기 소식과 체전 이모저모를 지역 채널 1번과 유튜브를 통해 전달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청소년들이 스포츠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산의 전국체전 열기가 한층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내 조정 머신 앞에서 학생들이 노를 젓듯 리듬감 있게 움직입니다. 전국체전 조정 종목을 직접 체험하며 실제 경기 같은 긴장감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바로 옆에서는 레이저를 활용한 사격 체험이 한창입니다. 표적을 마치는 순간 스포츠의 즐거움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사격을 해봤는데요. 다른 종목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역을 향해 활을 쏠 때마다 마치 양궁 선수가 된 듯 진지합니다. 체육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저도 하고 싶다고 마음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테니스와 배드민턴을 결합한 피크볼과 전통 윷놀이와 체육이 만난 이색 유 스포츠까지. 스포츠 챌린지 존에서는 미래형 체육 교육의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이제 그 학교 체육 수업을 즐기기 위해서 VR이라든지 AR 그리고 AI를 활용한 그런 체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고요. 다양한 그 전국체전과 연계하여 종목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체육 한마당을 포함해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교육 정책의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부산교육 한마당을 열고 있습니다. 부산교육 정책을 안내하고 체육 한마당, 장애인융합 교육 한마당 해서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 수요자들,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들에게 부산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안내하는
교육과 첨단 기술, 스포츠가 어우러진 이번 부산교육 한마당. 미래교육의 방향과 전국체전의 열기를 함께 담은 체육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신종마약 러쉬를 밀수입한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30대 노동자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러쉬 60병을 선크림, 화장품으로 위장해 들여오다 엑스레이 검색에서 적발됐고 주거지에서 41병이 추가로 압수됐습니다. 또 지난 4에서 5월에도 러쉬 1650ml를 밀수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러쉬는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액상 물질로 흡입하면 의식 상실과 저혈압,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이 제101회 을숙도 명품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현악합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부산 체인보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교수, 소프라노 김승현이 협업해 가을 음악들을 들려줍니다. 이번 공연은 오는 18일 오후 5시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며 온라인 예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상구 주례 열린 도서관이 2025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건축물 부문 공공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서관은 경사진 대지를 활용해 모든 층을 하나의 자료실로 연결한 점이 호평을 받았고 주민과 건축가, 행정이 협력해 완성한 점도 높게 평가됐습니다. 주례 열린 도서관은 지난달 부산다운 건축상에서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주의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형마트나 창고형 매장처럼 큰 규모에다 소비자가 직접 약품을 고르는 방식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성과 국민 건강을 해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김다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길게 이어진 매대마다 일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쌓여 있습니다. 손님들은 넓은 매장을 따라 약을 둘러보고 직접 고릅니다. 지난달 27일 전주시 중화산동에 문을 연 창고형 약국입니다. 약 660제곱미터 규모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일반 약국에서는 볼 수 없는 쇼핑카트와 마트처럼 진열된 풍경이 이곳이 창고형 약국이라는 걸 한눈에 보여줍니다. 창고형 약국은 지난 6월 경기도에 처음 생긴 뒤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새로운 형식의 약국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구조에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곳 전주 매장도 하루 구매자가 400에서 500명에 달합니다. 약국에 가면 보통 매대로 막혀 있고 앞에서 뭐 달라고 하면 여사님이 꺼내주는 그 정도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한 약품이 그 약국에 실제로 구비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간 상태로 보통 약국을 방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고 내가 고르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기는 해요. 약국 측은 의약업계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유통 채널의 다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약업계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에 또 하나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약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약국들은 조금 더 대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편의성과 가격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가 약사의 전문성과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전북 약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려에 해당 약국은 약사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반박합니다. 고객 지도는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약물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약사의 롤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을 메워가기 위해서 지금 약사도 구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혁신으로 이어질지 건강권 논란으로 남을지는 소비자의 평가에 달렸습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개업이나 취임, 결혼식 등에 보내지는 화환이 생화는 찾아보기 힘들고 아예 조화만 있거나 재활용 흔적도 있어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복지관 창립 기념 행사 현장입니다. 입구에 축하 화환 10여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대부분 생화가 아닌 조화입니다. 생화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뒷면을 보니 재활용 흔적도 보입니다. 이 화환의 경우 새꽃만을 사용한 정품 화환이라는 표시는 되어 있지만 화환의 대부분의 꽃이 조화인데다가 그나마 몇몇 되지 않는 생화의 경우 시들고 상해 있습니다. 또 다른 행사장에 보내진 화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꽃이 하나도 없는 화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소비자는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배달업체는 수령 사진과 사진만 찍어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화 주문해서 뭐 어디 결혼식이나 이렇게 했는데 화환이 많은 결혼식은 모르겠는데 화환이 적고 이렇게 돋보이는 자리라면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좀 이게 어디서 보낸 건지 좀 창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조화를 쓰는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3단 화환의 경우 꽃의 절반만 생화를 써도 10만 원이 넘습니다. 배송, 자재비와 홍보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줄일 수 있는 건 꽃값밖에 없습니다. 이제 생화를 쓰다 보면 이제 재생을 못하니까 다 조화를 사용하게 돼 있었거든요. 요즘은 생화를 잘 안 쓰고 축하에 다 조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맞추려면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화안에만 해당하고 조화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 해 전국에 유통되는 화환은 700만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조화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도 논란인 만큼 화훼 산업을 보전 육성하기 위한 관계부처와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성화 합화와 출발식이 13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전역 4곳에서 채화된 불꽃이 하나로 합쳐지며 희망의 불꽃이 힘차게 타올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화파대 위로 집중되는 순간 화합의 불, 평화의 불, 희망의 불, 비상의 불 등 부산 지역 4곳의 상징을 품은 불꽃이 천천히 하나의 성화로 합쳐집니다. 붉은 불꽃이 서로 얽히며 큰 불기둥으로 치솟자 현장은 박수와 탄성 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이 높이 든 불꽃을 성화봉송 첫 주자인 권준형 부산 원로 체육인에게 전달합니다. 첫 주자가 높이 치켜든 성화를 들고 천천히 광장을 벗어나자 주변에서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합화된 성화는 나흘 동안 1,200여 명의 주자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 부산 16개 구군을 돌다 17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도착해 전국체전 개막식 하이라이트로 타오를 예정입니다. 성화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불꽃처럼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 무대로 분위기를 한껏 올리며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낙동강변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코스모스와 홍뎁사리, 핑크뮬리까지 은은한 가을색의 강변을 물들이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노란 물결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가을빛을 머금은 코스모스가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를 따라 피어났습니다. 새들도 시민들도 가을을 만끽합니다. 공원길을 따라 올라가면 손뭉치처럼 핀 홍뎁사리 군락이 나타납니다. 아직은 푸른 빛이지만 서서히 붉은 빛을 띠며 공원을 더욱 화사하게 물들이게 됩니다. 오늘 햇빛도 많이 안 비치고 기분도 상쾌하니 좋아요.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좋아요. 예쁘고. 대저생태공원은 핑크빛입니다. 은은한 핑크 구름이 내려앉은 모습에 시민들은 함께 사진 찍고 거닐며 추억을 만듭니다. 핑크뮬리 한번 여기 옛날부터 계속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왔더니 너무 좋네요. 근데 이제 보는 것도 좋지만 또 사진 찍으니까 너무 색감도 예쁘고 오시는 분도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삼락생태공원 철새 먹이터에는 하얀 메밀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공원 테마 화단에도 꽃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삼락생태공원에서는 오는 16일부터 4일간 다양한 정원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부산 가든쇼가 열리고 화명생태공원에서는 올해 마지막 별바다 부산 나이트 마켓이 16일부터 주말까지 마련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추석 연휴 내내 부산 지역은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이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12일까지 이어진 최장 10일간의 추석 연휴. 부산 지역은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열흘 중 사흘을 제외하곤 연휴 내내 비가 이어졌습니다. 대청동 관측소 기준으로는 지난 3일 하루 7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연휴 기간 동안 총 7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연휴 초반인 2일에서 4일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저기압과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거나 비가 내린 날이 많았습니다. 부산 지역은 13일 밤부터 14일 오후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주중과 주말에도 비 예보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면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는데요. 15일 오후부터 16일 오후 사이에도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주말인 18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최신의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인 20일과 21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3도 안팎, 경남 내륙은 10도까지 내려가겠고 22일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연수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부산의 여러 기초의회가 자진 취소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구 의회만은 행정부와 동행하는 국외 연수를 추진 중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연수라면 그 목적과 성과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